스웨덴 출신으로 1996년 9월생인 칼 마르틴 에리크 라르손은 2023년 12월부터 24년 11월까지 T1 2군팀인 T1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으로 활동했었던 선수로 최근 T1이 레드불 이벤트에 깜짝 게스트로 참가하면서 G2와 T1 KC를 모두 이기면서 100% 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레클레스 선수는 과거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기 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축구와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해서 대회에 나간 적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운동을 하던 도중 어린 나이에 큰 부상을 2번 연속으로 당하면서 반강제로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당시 레클레스 선수는 의욕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접하게 되어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2012년 프나틱으로 데뷔했으나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연령 제한에 걸려서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2013년부터 공식 데뷔하게 된 레클레스는 유럽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레클레스를 알 정도로 레전드 선수라고 하는데요. 리그에서 원딜 포지션으로 우승만 4회했으며 준우승 또한 4회, 월즈 진출만 6회의 경험을 한 베테랑 선수이며 2018년도엔 월즈 결승전까지 올라갔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T1에서는 서포터로 활동했지만 유럽리그에선 역사상 최고의 원딜 중 한 명으로 뽑히며 2017년엔 유럽리그 최초로 1000킬 달성, 2019년엔 최초로 1500킬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레클레스 선수는 유럽리그에서도 굉장한 노력파로 꼽히는데 유럽 프로게이머 중 솔로 랭크를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 중 한 명이며 프나틱이 지분을 주고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기려고 했지만 승부욕과 도전 정신이 강해서 우승을 목표로 라이벌이었던 팀 G2로 이적한 적도 있다고 하죠.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원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서포터로 포지션을 변경하기도 하면서 끝없는 도전의 길을 걷고 오직 앞을 향해 걷는 선수라고 합니다. 서포터로 포지션을 변경한 것도 사실 2014년부터 서포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지션 변경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꼭 해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데뷔한 지 12년 만에 서포터로 포지션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 레클레스 선수가 갑작스럽게 LCK에 오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레클레스에게 처한 상황을 살펴보자면 2021년 유럽 명문팀인 G2와 3년의 계약을 하고 나서 G2는 레클레스 선수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2021년 후반기엔 후보 선수로 넣었다고 하죠. 레클레스는 후보로 있는 것보다 다른 팀에서라도 주전으로 활동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G2 입장에선 당장 폼이 안 좋은 선수라도 다른 팀의 선수를 팔았다가 다른 팀에 가서 기량이 올라가면 당장 G2의 성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선수를 팔지 않고 그냥 벤치에 앉혀버리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G2는 당시 다른 리그였던 팀의 레클레스를 싼값에 팔았고 그 팀은 레클레스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유럽리그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죠. 그렇게 다시 프나틱과 2년 계약을 하면서 유럽리그로 돌아갔지만 4개월 뒤에 다시 후보 선수가 되었고 몇 주 후에는 레클레스를 팀에서 내보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프나틱과 계약이 1년 남았을 때 T1으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았고 레클레스는 자신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레클레스는 T1이 다시 한번 나를 구했고 인생에 계속 찾아온 힘든 시기에 나를 지원해줬을 뿐만 아니라 T1은 나에게 좋은 상황이 올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레클레스 선수는 2023년 8월에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블루 스크린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언가 몰두하다가 갑자기 안 풀리게 되면 고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선을 넘어가면 사고가 멈춰버린다고 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그냥 침대에 가서 자고 일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T1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고 T1은 최대한 레클레스 선수를 맞춰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T1에 합류하게 된 레클레스 선수는 프랑스 언론사로부터 몇 가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서포터로 플레이하며 잘 풀리지 않을 때 캐리아 선수에게 가서 몇 가지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하죠. 캐리아와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플레이가 훨씬 개선되었다며 캐리아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캐리아 선수의 게임 화면을 녹화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연구했었다고 하죠. 이번 2024년 월즈에서 T1이 우승했지만 자신은 월즈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월즈 우승팀이 되기 위해 내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와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대회를 준비하는지부터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솔로 랭크에서 연습하고 스크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으며 T1 선수들은 이미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로 손꼽히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모든 것이 놀라운 경험이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T1을 떠나면서도 레클레스 선수는 작별 인사를 남겼는데 작별 인사 내용 속에서는 T1에서 보낸 1년간의 시간 동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었다고 하죠.
T1과 함께한 경험 그리고 선수이자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T1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죠.